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박사님 심리 상담을 듣고 있는 평범한 35살 여자입니다. 저의 고민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는 평생 은행 일을 하시다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10년 정도 판매 일을 하시다 이제는 쉬고 계십니다. 저는 계약직 생활을 전전하다가 1년 전 뒤늦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급은 적지만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학대는 없었고 기본적인 의식주는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다 보니 먹고 입히며 키우기는 했으나 자식에게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하는지 모르고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교감이 없어서 대화도 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익숙한 타인 같은 존재입니다. 주로 어머니랑 대화를 하고 같이 행동하는데 한 번씩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바람을 피웠습니다. 초등학생인 저를 데리고 바람 피던 아저씨를 만나러 가고 제가 일찍 집에 가면 그 아저씨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참 당당합니다.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안 풀었으면 이혼했다고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왜 나는 사랑으로 태어나지 않았는지, 왜 좀 더 배울 점이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는지, 왜 저런 사람들이 내 부모인지,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나. 사춘기가 좀 오래갔고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제가 돈을 버니 좀 괜찮아졌습니다. 부모를 제가 선택할 수 없고 또 학대하거나 버리지 않았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왜 진작에 집을 나가지 않았냐 궁금하시죠? 비정규직을 전전했기 때문에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좀 참으면 괜찮아졌거든요. 이렇게 어머니가 저에게 악감정을 내비칠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아니면 바람펴서 도망가던가 교통사고 등을 바랍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 끊임없이 만화와 소설을 읽으면서 현실에서 도피합니다. 도피 결혼도 생각했습니다. 사실 유일한 해방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도 없었고 내가 안정적인 밥벌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돈을 벌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저는 모처럼 손에 넣은 정규직을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결국 맞벌이고 남자친구는 제가 부모님 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지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 욕하면 욕하고 말지 가족이라서 더 힘드네요. 저축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고 집을 나가서 부모와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같은 지역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네, 이 마지막 사연 다 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같은 지역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이 장면 진짜 그대로 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프로파일을 탁 보는 순간 아이고, 이분은 진짜 스스로 지 삶을 이 학대하듯이 만드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럴 때 이분이 로맨 매뉴얼이긴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분이 M자형이에요. M자형에서도 더 힘든 로맨 M자인데다가 매뉴얼이 높고 또 트러스트까지 있으니까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 그것도 아세요. 그렇지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이 프로파일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댓글은 지금 이분에 대해서 평을 하시기 바쁘신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분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분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이분이 던지고 싶은 질문일까요?
이렇게 제가 우리 패널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패널들은 다 저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돌려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게 좋아요. 거기 이미 순서대로 딱 나와 있어요. 사연을 보면 왜 나는 사랑으로 태어나지 않았는지,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제가 이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왜 나는 사랑으로 태어나지 않았는지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질문은 이분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아니, 남자, 여자, 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사랑으로 태어나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은 그럼 사랑으로 태어났나요? 아니면 엄마가 재앙절개해가지고 뱃속에서 빼냈나요? 그리고 사랑으로 태어나는 데 있으면 어디 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받아줘 이렇게 던지면 그래 내 마음 받았어, 네 마음 받았어, 애가 나왔네. 이게 사랑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대체 이 말이 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심리학 공부하면서 발달 심리학까지 공부했는데 사랑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오늘 또 처음 들었네요. 제 생각에는 사랑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 준비된 부모가 서로를 매우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스러운 가정을 꾸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애를 가졌을 때 그때 사랑으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태어날 장소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동물들과 같이 태어났나요? 아, 예수님은 왜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그럼 예수님은 사랑으로 안 태어났구나를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사랑으로 태어났으면 아주 좋은 왕실에서, 왕궁에서 태어났겠네요.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겠네요. 이런 말 같은 소리를 해. 지가 태어나는 게 뭔지, 그거를 엄마가 애 낳는데 지금 아빠가 죽겠는데 그거를 너는 사랑으로 태어났단다 이래야지 사랑으로 태어나. 이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지 마음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깝깝해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 힘들겠다, 이제 이렇게 사연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엄마 죽었으면 좋겠대요. 자, 왜 좀 더 배울 점이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는지. 우와, 배울 점이 많은 부모. 그래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하면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이런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 막혀서 집 뛰쳐나갈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분은 배울 점이 없어서 뛰쳐나가는데, 뛰쳐나가는 이유도 다양하네요. 그거는 부모 탓으로 뛰쳐나간 게 아니라 이분이 뛰쳐나가는 이유를 나름대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자, 이렇게 하면 박사님, 그래도 이분이 사연을 보내가지고 지금 상담을 받는데 박사님 지금 이렇게 야단칠 수 있어요? 이러면 참 이분 가슴 아팠겠죠. 그러니까 이분 상처받겠네 이렇게 댓글 달아요. 에이, 여러분, 지금 이분을 위해서 이 방송을 보기도 하지만 이분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삶에 있어서 현재 자기가 직장도 다니고 해서 집을 나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부모님 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남자친구는 결혼을 원한다기보다 그냥 여자친구 그쪽에서 잘 살고 가끔 이렇게 만나는 그런 친구를 원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 결혼을 안 원하고 그냥 섹스 파트너를 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말은 결혼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더라도 이 자식을 낳으면 사랑으로 낳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물적 욕구를 충족하는 결과로 이 사람의 자식은 탄생할까요? 이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벌써 알겠죠? 이 엄마가 아빠하고 사는데도 바람 피우던 아저씨 만나러 가면서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안 풀었으면 이혼했다! 라고 하는 지금 전형적인 코스를 이분은 지금 남자친구,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분 스스로 지금 이 사연에서 알려줬다는 거 여러분 캐치가 되세요? 이제 네. 캐치가 되고 약간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요. 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그 자식도 자기와 똑같이 엄마는 왜 사랑으로 나를 안 낳았어요? 그래, 엄마가 그때 저 징글징글한 할머니 집에서 나와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내가 그거를 하려고 네 아빠랑 결혼을 했는데 네 아빠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할머니랑 같이 살아라고 해서 내가 이 인간하고 같이 사니 다른 남자랑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그 와중에서 네가 나왔다. 어쩔래? 네, 상당히 지금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나요?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네요. 네, 욕하면서 닮아가는 게 바로 이분의 상담 사연에 징글징글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알겠죠? 네. 벌써 답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저축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고 집을 나가서 부모와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거리를 둬야 눈밖에 이제 없어야 이제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랑 계속 살면 엄마를 죽였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 그쵸, 뭐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스스로 죽어도 딸이 나를 죽였어요 라고 메모 한 장 남기고 엄마가 죽었으면 이 사람은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엄마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였을지도 몰라 이 생각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인자가 되거나 살인자가 됐다라는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준동을 할 때 그게 엄마를 숙주로 해가지고 있다가 사흘 만에 정상도 없이 죽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한테 이 사람이 고마워할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엄마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죽었구나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죽였을지도 몰라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두려움을 안고 살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집에서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네. 그럴 때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방금 아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진짜 이럴 때 제가 속으로는 저분은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그렇죠. 사랑으로 감싸주면 그건 성추행이고 성희롱이에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공작가 애기가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두 번 죽이려고 지금 저 나를 또다시 잘리게 말려는 업무를 꾸미는 이 공작가의 마음 여러분 읽어주세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남자친구라는 거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왜? 남자친구는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이런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면요 아빠와 엄마 꼴 난다는 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지역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이분 오늘 이 상담으로 자기 삶의 문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된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떻게 개인 이해가 상담 될까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똥차 버리고 벤츠로 갈아타래요.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해가 되실 분이었으면요. 이런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 안 할 거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 프로파일을 봐요. 이분은 누구 이야기 잘 안 듣는 분이에요. 로맨 M자. 그리고 매뉴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거를 자책하고 자학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인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하신 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이 상담 방송을 여러 번 들으면요, 이분 더 진짜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까딱 잘못하면 자살 방조죄 또 성인 학대죄 이걸로 또 기소되게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제가 이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놔야지 나중에 저한테 또 어떤 인간이 그런 소리 할 때 이 방송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는 방송을 들어보세요. 그 인간들의 마음을 이미 제가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경찰, 검찰은 그거와 관계없이 지들이 기소하고 싶으면 또 기소하고, 또 이 판사들은 뭐든지 그냥 지 양심에 따라서 그냥 뭐 꼴리듯이 꼴리는 대로 판결하는 게 이 나라니까 어떡합니까? 억울하면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쥐어야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 안 듣는 프로파일이구나. 사실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말이 찌질한 나를 죽이고 싶다는 말로 들려. 맞아요. 찌질한 자기를 죽이기 대신에 차라리 상담받는 게 낫겠죠. 네.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센터.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 심리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